안녕하세요. 제목이 금융규제와 강남 재테크 전략인데, 최근에 이제 강남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억도 아니고요. 10억 미만은 사실상 강남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정의를 강남구, 서초구까지 하느냐, 아니면 송파구, 강동구까지 해서 강남 4구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투자나 이런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에 대해서 방법이 좀 달라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른 상태예요.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서초, 강남, 그리고 잠실 라인, 그리고 헬리오시티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가 10억 미만 가지고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을 지금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다 필요 없고, 미국 금리가 왜 필요하고, 환율이 뭐고, 뭐 미중 무역이 뭐고, 다 필요 없고, 나 찍어만 주면 난 투자 들어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막 찍어주면 좋죠. 보이니까. 사실상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보이니까 이거 사면 얼마 정도 오를 거고, 이거 사면 몇 년 만에 얼마 정도 오를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투자 추천도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내가 가진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내 나이 다르고, 내 월 수입 다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출퇴근하는 직장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까지 이게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투자를 하려다 보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평생 회사 다녀서는 사실 그 돈 못 모아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에 계신 뭐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책을 위한 투자를 희망하실 거고요. 또 젊으신 친구들, 휴가를 반납하고 오신 젊으신 30대, 40대들은 내가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좀 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도 될 수도 있고, 또 지방에서 이거를 현장에서는 와서 보질 못하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서 다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팔도 전체가 사실은 부동산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관심을 지금 1년밖에 안 가졌는데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빨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번 상승장이 한 3번째 되는 상승장인데 벌써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이번 상승장에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환경이 다 다른 분들이 다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강남 부동산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막 즐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이제 아닌 게 돼버렸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이제 금융 규제가 심각하죠. 심각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지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50대나 60대에서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기본 자본을 갖고 움직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청약을 통해서 그동안 평생을 모은 가점을 가지고 청약을 해서 이제 집 장만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금리가 내려갔죠. 7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75% 금리가 이제 3년 1개월 만에 이제 내려갔고요. 이 지금 금리 인하된 것이 앞으로
더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도 한 번 정도 더 내려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실물 경기 자체가 2% 미만으로 지금 떨어질 거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인구도 많지 않고, 보통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인구 구조를 한 1억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의 반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으니까 실제 투자, 주식 투자도 미국의 팡기업,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있는 주식 가격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국내 부동산은 최소한 내가 대치동이 어딘지를 알고, 마포가 어딘지를 알고, 마곡이 어딘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쭉 늘어놓은 것을 사실상 저랑 똑같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저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걸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퍼즐 맞추기를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주관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득과 앞으로의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 혹은 전망이 좋은 지역을 변별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을 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더운 여름날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는 굉장한 성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금리 인하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하는 데의 부담은 낮아졌다. 그죠? 낮아졌는데 정부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사실은. 정부에서 대출을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하나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외에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출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강남 지역은 갭 투자를 하건 내가 실거주를 해서 최대한 40%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건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20억에 매물이 있으면 내가 실거주를 하면 8억이 대출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에 있는 대부분 20억 하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8억, 9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대출을 받든 결국에는 전세로 해서 갭 투자를 들어가든 결국에는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강남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부모님 잘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강남에 진입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강남에 터를 잡고 있어야 돼요. 참 슬픈 이야기죠. 네. 그리고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젊은 친구들, 요즘 최근에 저한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의욕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강남에 들어오고 싶다. 내가 받는 수입의 전부를 이자를 내더라도 난 강남에 들어오고 싶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 예를 들어서 마포 또는 왕십리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한번 수익을 보고 그리고 한 6, 7년 후에 다시 들어오는 스케줄로 제가 이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수입이 좀 작아서 더 멀리서 시작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못 들어오고 수도권 주변에서 이제 워밍업을 해서 서울 가장자리로 들어왔다가 또 중심부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배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20억, 30억 하는 강남의 많은 아파트가 내가 평생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또 근로소득해서 회사에서 일해서 또 이자 비용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열심히 할 때 가능해지리라고 지금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운 날 열심히 임장 다니고 정보 찾고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또 이분들이 목표로 하는 곳까지 투자해서 성공해서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본인들이 목표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목표, 그 다음에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세우셔서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개발에 투자했는데 재건축에 투자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제 그 논문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내용은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 수요 요인, 공급 요인, 그 다음에 세금, 금융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담보대출이 이제 규제 때문에 또 둔화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살 사람들 다 산 거예요. 그죠? 투자할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투자했기 때문에 대출이 이제 더 이상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개의 물건을 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투자하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대출이 막혀서 지금은 투자를 못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임대사업자로 해서 우리가 추가 대출을 받았었고 임대사업자도 막아버리니까 최근에는 이제 법인대출도 이용하고 계시고 개인대출까지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다주택자들은 상당히 성공을 했어요. 상당히 성공을 했고 그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캐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지만 1주택자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자 혹은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9.13 작년에 9.13 대책이 나온 다음에 굉장히 큰 규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굉장히 거래 절벽이 이르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은마라든가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매가가 2억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시장 다 갔다라고 표현하셨고요. 지금 14억 초반대 음마 아파트라든가 16억대의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최저가를 찍고 반등을 한 게 4월 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 그 투자하시면서 그분들도 굉장히 떨면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상의를 하면서 결론을 냈었는데 그동안 쭉 올라갔던 시장에 하방 경직성,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투자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언론에서 집값이 올라갑니다라고 나올 때는 이미 반등을 하고 한 2개월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문 많이 보시고 유튜브 많이 보시고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갭 차이가 있다 보니 그게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면 2달 잔금을 주잖아요. 그죠?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는데 그 2달 사이가 건너뛰고 우리도 이제 실거래 신고라는 것을 이제 중개사에서 하는데 그게 6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내 실거래가가 뜨는 데는 60일이 걸려요.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잠실 5단지나 음마 아파트가 2억씩 꼭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때 그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미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게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가격이 미친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 누가 30평 아파트를 30억 주고 사. 그거 또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다면 지금 강남 서초에 사시는 분들이 다 또라이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선수촌이나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촌이 지금 38평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거긴 화장실도 하나예요. 네, 방세기 화장실 하나인데 그게 지금 22억대 정도 하거든요. 전세는 8억 정도 하고 그리고 신현대 아파트 같은 거 보세요. 신현대 아파트 같은 거 24억 5억이에요. 그렇다면 별로 갭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가에서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추가 시장에서 가장 안 오른 게 압구정이에요. 네. 그러면 언제 또 오를까요? 다음 시장 가면 압구정이 또 오르겠죠. 키 맞추기가 또 들어가겠죠. 강남 내부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레 많고 산속 같다는 그렇게 무시하는 개포도 지금 날개를 달고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의 변화, 전체 15,000, 2만 세대가 20억대 아파트 촌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런데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은 개포동 굉장히 무시하시죠. 그 시골에 교통 나쁜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마다 자주 다니셔야 돼요. 관심 있는 곳은 자주 다니시면서 관찰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글 잘 쓰는 작가들, 그 다음에 뭔가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만드는 과학자들, 결국에는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려면 관찰하는 자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매매가가 이제 오르가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8월인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개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올라서 거래가 되면 그 다음 매물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천만 원 올라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1,000만 원씩 오르는 지역이 있고 5천만 원씩 오르는 지역이 있고 100만 원씩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거래되면 보통 5천에서 1억이 올라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누가 모르냐? 강남 좋은 거.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강남의 아파트 공급이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개포, 그 다음에 반포 1, 2, 4주구,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원베일리가 있죠.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강남 4구 중에서는 대규모로 지금 이제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둔촌주공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로 좀 내려가면 거여 지역의 2-1 지금 이제 올해 분양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 단지별로 쭉 보시면 실제적으로 둔촌주공이 최대급이죠. 12,000세대가 분양을 하는데 조합원분 빼면 결국에는 일반 분양은 4,800세대 정도 분양을 하는데 최대의 규모예요. 그리고 4,800세대 중에서 이번에 특징이 있었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이번에 받았는데 다 대형 평형을 신청해서 일반 분양분은 55평 2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34평 미만으로 일반 분양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고요. 결국엔 그 조합원들이 최근에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40평대, 50평대 이렇게 대형 평형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삶의 질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큰 평형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많은 게 개포 1단지인데 개포 1단지 전체 6,700세대 중에서 약 한 1,200세대가 일반 분양할 거고요. 개포 1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일반 분양이 없어요. 다 조합원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평수, 대형 평수에서 중대형 평수 몇 개, 이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상하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들 보면 일반 분양분이 뭐 100가구, 또 개포 4단지 300가구,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개포 1이나 둔촌 주공, 그 다음에 반포 1단지의 일반 분양분이 풀리면 그 다음에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분이.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청약하실 수 있는 것도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포 1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싼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반포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세대가 넘는 그 큰 세대에서 매물이 하나예요. 네, 원벨리 지금 2,000세대가 넘는데 매물이 2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그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물건을 푼다? 아니에요. 왜냐? 그만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지금 반포 1에 그 매물 32평형 같은 경우에 매매가 41억. 그리고 이주비가 10억 정도 나오고요. 우리가 만약에 40평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6억 정도의 그 환급금이 나와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뭐 한 37억 정도에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포 1에 40평은. 그리고 원베일리는 지금 가격이 더 높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지금 서초, 반포 지역의 34평은 가격이 24억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퍼스티지나 반포자이나 뭐 이런 곳들이 다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포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것이 23억 5천 정도에 최근에 또 어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3억 거래됐다고 며칠 안 됐는데 또 23억 5천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움직임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그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조합원들이 많이 손해를 볼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해요. 개포 1단지 갖고 계신 분이 그거 팔고 어디 갈 건데? 반포 1단지 갖고 계신 분이 그거 팔고 어디 갈 건데?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입주했을 때 그만한 데가 없어요. 그것만큼 대신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투자하는 게 바보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퀘스천이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매수하겠다고 계속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를 포함해서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한번 컴퓨터 앞에 앉으면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을 다 클릭을 계속해요. 클릭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강남의 외 지역을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의 가격을 인정하고 그리고 투자의 마음을 가지셔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분양권, 개포 1단지나 지금 둔촌주공이나 이런 반포 1단지의 대규모 분양이 맞춰지면 이 지금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가 끝나는 시점, 보통 한 3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요. 그 시점 이후부터는 분양이 없습니다. 왜냐? 서울시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서울시 도시정비법 자체에 없어요. 계획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만약에 강남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구역이 지정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곳이라면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더 유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갖고 있고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그 내부에 조합의 진행 단계 같은 것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이제 서울 시내에 새 아파트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민간 분양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쉽게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 받아가지고 제가 입주할 때 따블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분양권은 양도소득세가 얼마죠? 분양권 양도소득세 얼마예요? 50%예요. 내가 4억을 벌었는데 3년 동안 4억을 벌었는데 2억을 옜다 하고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기간을 더 길게 뺄 거고 실거주를 채울 거고 이러다 보면 매물은 점점 안 나오고요. 신축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거는 더 오를 때를 기다리죠. 그죠? 제가 이제 상담 오신 분인데 아주 오래된 구축이에요. 강남에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팔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손실 회피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급매로 팔고 싶지 않대요. 본인 집을. 20년 된 아파트인데 뭘 급매야.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집은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이에 결국엔 이분은 한 8천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려는데 갔더니 벌써 8천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개 다 가져올 수 없어요. 내 물건 비싸게 팔고 저 물건 싸게 산다? 그거는 이제 전생에 나라를 두 개를 구하셨어야 가능한 얘기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굉장히 나이스하면 그냥 갖고 있어야죠.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갈아타면서 내가 더 높은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내 물건을 급매로 팔고 좋은 물건 가져와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5년 후에는 상승장에서 격차가 더 커진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승장이 오겠습니까? 선생님. 왜 이런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 안 하니까. 재건축 안 하니까. 그죠? 네. 재건축 안 하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5년 후에 내가 만약에 강남 요지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더 그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 잡을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뭐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지만 현재 지금 반포 1단지 자리와 원밸리, 레미안, 퍼스티지 자리가 아마 가장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잠원동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축들 해서 입주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잠원동에 또 재건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훑어갖고 압구정을 통과해서 삼성역, 청담이나 홍실이나 이런 자리들이 이제 한강변을 끼고 아주 굳건한 위치를 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대치를 통과해서 개포가 크게 한번 용트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치는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아시는 우선미 있잖아요. 우성, 성경, 미도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가가 쭉쭉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도곡동의 도곡렉스. 예. 그 아파트 단지는 제가 가만히 보면 물론 뭐 신축만큼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여타 아파트 단지보다 항상 더 많이씩 조금 더 올라가요. 물론 그 대치동의 학원가와 그리고 대단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교통도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 지금 도곡렉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마 같은 경우에는 널뛰기장이죠. 그죠? 구역 지정도 안 되어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지 하나만을 가지고 널뛰기를 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로부터 워낙 미운털이 지금 막 박혀 있는 상황이라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을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현 정부에서 얼마나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올까,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하셔야 되겠죠. 대출을 활용하실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집값 규제 지정 현황이 있어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리가 보통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통쳐갖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1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이 거주할 때 40% 정도, KB시세의 4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고요. 진짜 주택 구입할 때 서민 실수요자하고 무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게, 내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하나 있으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을 때도 대출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나 하고 지방에 투자를 하나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투자를 해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현재 대대광 해가지고 요즘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광주광역시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갖고 계셔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서울에 투자 하나 하고 뭐 1억 미만의 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방의 분양권 시장도 한 번은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지방 광역시에 분양권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조금 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만 보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곽창석 대표님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런 곳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수익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광남하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창원에, 여러분들 창원 어때요? 창원 어때요? 무덤이라고 하죠. 미분양의 무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 지역을 쪼개서 보셔야 돼요. 창원이 다 죽음의 밭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투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창원 지역도 지역을 여러분들이 쪼개서 보시면 있잖아요. 그쪽에서 분양권 시장에서도 분양권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평균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다 오르느냐? 아니에요. 안 오른 지역은 안 올라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지역을 쪼개서 보면 그 지역을 쪼개서 보는 데서 단지별로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창원을 투자하면서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수익이 나와요. 지금 분양권 투자한 것들이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거제가 다 망했네, 그 다음에 창원이 다 망했네, 울산이 다 망했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 중에서도 거기서도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시장이. 부산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내년 초 정도면 이렇게 지금 가늠을 하고 있어요. 내년 초 정도면 이 시장이 좀 바뀌겠구나. 네, 그동안 공급되는 것들이 소화가 되면서 좀 변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가늠하고 또 이제 거기를 더 살펴보죠. 그래서 제가 부산 가끔 내려갑니다. 지금 현장들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가끔 내려가고 광주도 내려가고 현장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서울 중심에 투자도 하시면서 지방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방이 다 무덤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대출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서울의 규제 지역에 담보대출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정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신용이 또 얼마나 훌륭하냐, 좋으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분양했을 때 전용 6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 이하인 1주택자는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해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양쪽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 잘 들어가면 지금 마레프도 재개발에서 그렇게 큰 거잖아요. 근데 수도권 지역도 재개발 지역에 잘 들어가시면 공시지가 낮은 것들이 있어요. 매매가는 있지만 그런 거를 하나 갖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청약도 가능하시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매물을 찾아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매 때는 40%, KBC세 40%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이거는 투기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원 전체 주택담보이 없어야 되고요. 분양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매수하고 이제 뭐 6개월이 넘었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1억만, 내가 20억짜리 갖고 있어도 1억만 대출이 가능해요.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할 때 대출을 지금 일으켜서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대출 싫어 하고 해서 하면 나중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마련되지 못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강남의 재건축의 이주비를 받으실 때 이주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조금만 받을 거야. 어째까지 유의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체주택 같은 걸 살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남 재건축의 이주비를 받을 때도 이주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그 이주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대출 규제에 대한 팁. 네. 대출 상담사 분들이 정말 빨라요. 그리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멸실 전에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주비는 오히려 조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둔촌조공은 지금 멸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비밖에 대출이 안 나오지만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멸실 전까지 KB시세 40%의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청담 3일이라든가 반포 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받은 감정가의 40%까지 지금 대출이 활용할 수 있어서 이주비를 받으면 그게 이제 제한적이죠. 훨씬 적게 받죠. 그런데 이주비보다도 내가 만약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걸 더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출을 받은 걸 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이주비도 받을 때 한번 심사숙고하시고요. 전세자금 대출 이제 젊으신 분들 혹은 갈아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활용하시라고. 1주택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 나와요. 내가 기본 소득이 있으면. 그렇지만 2주택자부터는 이제 모 은행에서만 대출이 나옵니다. 모 은행 한 군데에서만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는 더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택자, 투기 과열지구 2주택자는 지금 현재 전북은행에서만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증여도 매매입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할 때 대출을 일으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분들 증여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대출을 일으켜셔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이제 임대사업자도 있고 뭐 다른 사업자들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그 담당자랑 깊게 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수가 좀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내가 사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법인 매입이 많아지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도 법인 매입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을 만들면 이제 여기 그 서울은 이제 취등록세가 3배가 중과되기 때문에 그 이제 수도권 외부 지역에서 보통 법인을 만들어 갖고 오시는데요. 보통 법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법인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뭐를 하든 깨끗하다고요. 이 법인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이 잘 나와요. 근데 기존 법인은 얘가 무슨 사업을 했고 또 얘가 지금 마이너스고 뭐 이러면은 대출이 나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이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법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대출까지도 다 활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법인에서 소득이 나오면 그거 배당해야 되는데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어쩔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면 2배로 세금을 내면 개인 투자자나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이 법인에게 출자를 해서 그 출자료는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받아가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서점에 가도 법인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님들도 이런 법인을 취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시고 뭉뚱그려서 야, 법인으로 하면 손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건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 장점이 한 80 정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 들어간 거 투자하면 수익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5년간 재당첨 있잖아요. 금지가. 그죠?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우리 세대원으로는 하나밖에 못 가져가요. 그런데 법인 명의로 하면 뭐 또 하나 하실 수 있죠. 이건 별개니까. 예. 그래서 수익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최근에는 강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투자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투자예요. 법인 대출 투자가. 법인에서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이. 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지금 내가 현재 좋은 주택을 갖고 계시고 이건 팔기 너무 아까워. 다른 걸 샀을 때 일시적인 이주택으로 이걸 꼭 팔아야 되는 게 너무 아까워. 이러시면 법인도 한번 검토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는 여러분들 뭐 이제 막 많이 미국처럼 많이 물려주시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이제 어린 사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큰 주택을 매입하면 곧바로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죠. 근데 보통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있다가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빙 서류를 좀 꼼꼼히 해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 지급 증빙 자료를 하면 연 4.6%의 이자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증여가 돼요. 내가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서 그게 통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여 전 6월, 후 3월 이내에 그 매매 거래 사례를 해서 그 국세청에서 추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최근에 배우자 증여가 6억까지 10년에 6억에 한 번씩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특히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분양권의 지분을 이제 6억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증여세율.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이면 40% 이렇게 해서 이제 누진되는 공제하시면 나머지 세금 내셔야 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이건 국세청에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 되고요. 신고하실 때 가족관계 증명원 뭐 이런 거 부부간에 증여하시면 가족관계 증명원 뭐 계약서, 증여계약, 간단한 증여계약서, 그 다음에 입금된 통장 사본 뭐 이런 거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서 신고하시고요. 지금 허그 분양가 심사 기준이 강화돼서 분양가가 낮아질 거다. 청약을 하자 하는데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그 청약에 그렇게 해당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나 갈아타실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청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내용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제 강남 청약이 기다린다면 청약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요. 5배수 뽑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둔촌이나 개포나 반포일이나 이런 지역에 분양이 끝나면 거의 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 놓아 기다리신다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마련이 된다면 강남 외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보신 다음에 강남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저한테 8억을 들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강남에 들어오고 싶다. 예, 그러면 3년 전에 오셨어야 돼. 예,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이제 그것을 팔고 이제 강남에 들어올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매물을 팔고 들어오면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는 매물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수익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되느냐 이건 다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냉철하게 생각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파트 값이 쭉쭉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강남은 다 오른다. 네, 진짜 강남에 아파트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투자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남에서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요. 네, 그래서 강남에서 아파트 파신 분이 펑펑 우는 걸 제가 봤어요. 팔고 못 들어와요. 사실 거의 들어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 아파트를 팔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강남에 오른 아파트 종부세 내가면서 갖고 있는 게 바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첫 번째 동료비대와 강남 투자 전략 설명해 주신 이춘영 고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